삶의 마지막 순간, 죽기 전에 후회하는 5가지를 깨닫고 나면 그 순간의 무게는 어떻게 다를까요? 브로니 웨어의 저서는 바로 이 깊은 회한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간호사로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곁에서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자는 인생의 가장 큰 후회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은 강렬하게 삶을 돌아보게 하며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전하는 이 가슴 아픈 교훈을 통해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깊은 성찰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제임스는 젊은 시절부터 가족의 사업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중압감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공적인 제조업체를 세워 가족의 부를 일구었고, 제임스에게는 그 사업을 이어받을 기대가 거는 유일한 후계자로서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의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그림을 그리고 싶은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하며 얻은 지식과 예술에 대한 열정은 그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임스는 자신의 결정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번창했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가 사업에만 몰두하고 진정한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임스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종종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야근을 하면서도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화가로서의 삶을 꿈꾸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임스는 자신의 집 근처 갤러리에서 열린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림들은 각각 독특한 색채와 스타일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고, 제임스는 그 속에서 자신의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감정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임스는 자신의 진정한 열정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제임스는 큰 결심을 하고 회사 경영을 신뢰할 수 있는 매니저에게 맡기고 예술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체험했습니다. 이 경험들은 그의 예술 작품에 깊은 영감을 주었고 점차 자신만의 스타일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갤러리를 열고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는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제임스는 이제 막 예술가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라고 조언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면 그것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세요.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여러분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제임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나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자신의 진정한 소망을 저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자신의 열정에 충실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제임스처럼 용기를 내어 자신의 길을 선택한다면 인생은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제임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신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고려해보고 싶으신가요? 두 번째 교훈은 나는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았어야 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을 기업인으로 살아온 토마스의 경험을 통해 전달됩니다. 토마스는 자신의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내는데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희생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자신이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는 그의 일상을 지배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사무실에서 첫 차로 출근해 마지막 차로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이나 휴가도 자주 반납하며 회사의 성장에만 매진했습니다. 토마스는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그의 개인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와는 점점 멀어져 갔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중요한 순간마다 그의 부재를 느꼈고 그는 중요한 가족 행사나 자녀들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축적되어 가족과의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토마스가 은퇴를 하고 나서야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을 향한 자신의 집념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시켰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어릴 때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을 회상하며 그 순간들을 되찾고 싶어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토마스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자녀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과의 관계는 한때 그랬던 것처럼 가깝지 않습니다. 토마스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는 성공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직장 성공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토마스는 이제 자신의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며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가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토마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일과 삶의 균형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을 꿈꾸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직업적 성취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순간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토마스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자신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신가요? 세 번째 교훈은 나는 자신의 감정을 더 자주 표현했어야 했다. 입니다. 이 교훈의 이야기는 엘리자베스라는 여성의 삶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한때 활발하고 사교적이었으나 항상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갈등을 피하고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그녀의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관계에서도 그녀를 억제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거나 그들을 화나게 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사랑이나 감사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고, 때로는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전혀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행동은 그녀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데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다 보니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그녀의 진정한 자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자신의 감정을 더 자유롭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그녀의 가족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자주 연락을 하지 않았었는데 자신의 감정을 더 자주 표현하면서 그들과의 대화가 더 자주, 더 깊이 있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족 구성원 각자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고, 이는 그녀의 가족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엘리자베스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자주 간과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우리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취약성을 드러내는 행위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녀의 삶은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그녀는 다른 이들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더욱 만족스러워질 것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나는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지 말았어야 했다. 입니다. 이 교훈을 전달하는 이야기는 로버트라는 인물을 통해 펼쳐집니다. 로버트는 대학 시절 활기찬 청년이었으며 여러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사회생활은 친구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활동에서 에너지를 얻었고, 이들은 그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각자의 길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고, 로버트는 직장과 가정에 집중하며 점점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로버트는 바쁜 직장 생활과 새로운 가정 생활에 적응하느라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나중에 시간이 되면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연락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결코 오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나중에는 점점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로버트는 자신의 일과 가족에 집중하느라 오래된 친구들과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렸고, 이는 그에게 점차 큰 공허감을 주었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로버트는 어느 날 대학 동창회 초대장을 받고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재회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로버트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기쁨을 잃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각자의 삶에서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으며 로버트는 그 소식들을 듣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는 이 자리를 통해 오래전의 웃음과 대화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 이후 로버트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가능한 만남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연결감과 소속감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로버트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 시간들을 통해 자신의 삶이 얼마나 풍부해질 수 있는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로버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라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일상에 치여 살다 보면 오래된 친구들과의 연결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결은 우리의 삶에 깊이와 의미를 더해주며 때로는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로버트처럼 우리 모두가 일상의 바쁨 속에서도 친구들과의 연결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로버트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자신의 삶에서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셨나요? 5번째 교훈은 나는 자신이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허용했어야 했다. 입니다. 이 교훈의 이야기는 마리아를 통해 전해집니다. 마리아는 평생을 남을 돕고 살면서 자신의 행복은 늘 뒤로 한 채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맡았고 결혼 후에는 남편과 자녀들의 필요를 항상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선택한 삶에 만족해하려 노력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항상 뭔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억제하며 남들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이는 마리아에게 어느 정도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자신이 희생하는 삶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지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에 하고 싶었던 여행을 떠나지 못한 것, 취미생활을 즐기지 못한 것 등 많은 것들에 대해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마리아는 자신의 남은 삶을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고 가족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마리아는 가족에게도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고 이는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더 충실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적 기대나 가족의 요구에 맞추어 자신의 행복을 뒤로 한 채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 모두가 자신의 행복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고려해보고 싶으신가요? 우리에게 삶을 돌아보고 인생의 막바지에서 흔히 경험되는 후회들을 성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각의 교훈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살지 못했다는 것, 너무 많은 시간을 일에 바쳤다는 것,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각각의 이야기를 통해 풍부하게 펼쳐집니다. 제임스, 토마스, 엘리자베스, 로버트,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는 모두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들의 경험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들의 후회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며 남은 시간을 보다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이 책의 결말은 독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용기를 북돋워줍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생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우리 각자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많은 독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지,
어떤 것들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책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 사랑, 우정, 표현, 자아실현, 그리고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깨달음을 줍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며 우리 각자는 그 소중한 시간을 최대한 가치 있게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에 옮길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충만한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훈들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고려하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교훈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